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이제 고교학점제와 특목고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교육학과 출신이고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입시 컨설턴트가 아니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모르시죠? 이거 아셔야지 대학 갑니다. 그러면 저한테 돈을 내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제가 이거를 아는 이유는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하면서 친구들을 정말 대학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어쨌든 애들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길을 알아야지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 활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서 이러이런 게 달라졌고 변화했어요. 이런 거 모르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좀 이따가도 얘기할 결론. 바뀐 게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상대평가니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은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겠죠. 5등급제가 됐다는 거, 상대평가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학부모님들 상담하거나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헷갈려하는 게 과목 선택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5등급제로 바뀐 거는 이제 1등급이 상위 10%고 2등급이 수치로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니까 외우기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고요. 전공할 때 배웠던 건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 선택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아마 당연히 그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세대일 거고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찾아보셨으면서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서 개설해 줍니다. 거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그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과목을 특정 시기에 듣고 싶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못합니다. 안 열어줘요. 뒤에서도 살펴주시겠지만.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서울여고 이제 이번에 고교학점제에 해당하는 1학년 친구들의 그 교육과정표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 리모컨이 없어서 불편한데 이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1학기 주제탐구 독서부터 중국어 보시고, 뒤에서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어탐구생활부터 지구학 보이시죠? 이게 2학기예요. 2학년 2학기. 근데 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골라준 거예요. 그 수많은 교육부 나와 열어주겠다는 과목 중에서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있는 자원 속에서 할 수 있는 과목을 열어주면, 여기서 지금 이게 아까 전에 1등급 받았던 남 누구누구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했던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제 탐구 독서부터 중국어까지 거기서 고른 거예요. 이렇게 5가지라 했잖아요.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데서 고르는 거고, 그 주어진 거는 지금 윗세대도 선택이잖아요. 그거랑 그렇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름만 좀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현대사회 윤리, 저 생활 윤리겠죠. 그럼 도시의 미래탐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지리 아니겠어요, 저런 건? 그 다음에 행성 우주과학, 저거는 뭐 지구과학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달라진 거고, 뭐 세포와 물질 대사, 생투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뭐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은 그렇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영미문학 읽기, 심화영어, 이게 이제 원래 고교학점제 이론적 배경과 설계로 보면은 진로 과목이고 절대평가였는데 상대평가가 됐죠.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저 영미문학 읽기, 심화영어를 위시로 하는 영어 선택 과목을 내신 대비를 첫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2학년 올라가는 그 고교학점제 세대들은
저 과목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될 텐데 그거를 열어주는 학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의 어떤 그런 의지대로 그런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그런 진로 과목들, 뭐 심화 영어라든지 세계 문화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체크가 되는지, 왜냐하면은 옛날에 같으면 진로 과목이니까 당연히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학원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등급제로 변하고서 상대평가가 됐을 때 많이들 또 그 컨설턴트들이 학부모님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 마케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모두 1등급 나올 거고 뭐 1등급 못 받으면 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1등급 못 받으면 망한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뜯어보면은 서울대를 못 간다거든요, 그 소리가.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등급이, 올 1등급이 안 나와도 서울대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 많이 보셨죠? 5등급제에서 몇 점이 나오고 변환하면은 9등급제에서 몇 점이 나온다. 뭔가 표 보면은 와, 이제 5등급제에서 5를 못 뜨면은 뭐 1.6이 벗어나니까 이제 뭐 서울대 못 가겠네. 그래서 저 반대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9등급제에서 몇 점대가 나와야 서울대 갈 수 있죠? 정확하게 그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울여고 애들 기준으로, 문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인가, 사실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애들이 몰래 찍어와서 제가 본 건데 1.5 몇이었는데 걔가 서울대 무슨 사학과였지? 서양사였나 동양사였나 하여튼 거기가 됐거든요. 사회학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점수가 낮아도 옛날하고 다르게 다 가요. 저 때만 하더라도 무슨 1.5가 서울대냐 이런 소리 했지만 요즘에는 애들이 막 그 인스타 릴스 이런 거 보면서 선생님 어떤 애는 2점 떴는데 연대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야, 2점대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돼버렸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꼭 오릴이 안 떠도 갈 수 있고, 그래도 잘 보세요. 이런 걸 볼 때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5등급제 성적 1학기 평균이에요. 1학기 평균. 딱 시험 하나 치고서 나온 점수를 누적했을 때 저렇다는 거고, 오른쪽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낸 거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이 자료를 밑에 보세요. 부산시에서 고1 1만 명 하고 고3 1만 명 몇 개 교인 걸 비교한 것이다. 서울 자료도 아니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자료를 보실 때는 어디서 그 소스가 왔는지를 따져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런 입시 컨설턴트들이 이런 표 보여주면서 와, 1점 안 뜨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사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큰일 안 나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 친구가 저희 학원에 작년에 다니던 중3 S, 특목 S 다니던 뭐뭐 학생입니다. 성심여중 다니던 친구인데 이번에 이제 이화외국을 가서 보시죠. 전과목 1등, 그러니까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보세요. 빨간색. 공통 국어가 24등. 1등급이 안 나왔어요. 전교 1등인데 올일이 안 떴어요. 그리고 사회 보세요. 사회. 겨우 12등으로 1등급 떴죠. 아주 잘한 거예요. 굳이 막차라도 타야죠. 막차라도. 저런 성적표. 그러니까 무조건 올일이 떠야 된다. 떠야지만 뭐 9등급제로 변환했을 때 누적 몇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다 이상이에요. 이상. 계산이라고요. 현실에서는 애들이 어떻게 점수를 받을지가 나와야지 그게 이제 실제 성적표를 가지고 애들을 나누는 거지, 그렇게 막 겁주기 위해서 와, 이거를 산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올일이 안 뜨고 어쩌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오른쪽 표 보시죠. 둘 다 평균 2.0이죠. 바꿔볼까요? 얘는 다 2 떴는데도 1.0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이니까요. 근데 13 뜬 애는 1.5 나와요. 왜? 3등급은 2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수 가지고 와, 2점 몇이네, 1점 몇이네 하는 것들은 다 눈속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은 말로만 혹시 이 계산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친구가 9등급 기준으로 1.5가 떴어요. 근데 1학년 평균이 2였고요. 2학년 평균이 1.5였고
3학년 때 1이 떴어요. 뭐 물론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지만 그런 경우와 1학년 때 1이 뜨고 2학년 때 1.5가 뜨고 3학년 때 2가 떴다. 평점은 똑같이 1.5죠. 누가 대학을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볼 때는 그런 거를 뜯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저런 표 가지고 겁주고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상대평가라는 건 내가 만약에 뭐 서울대를 가든 제가 늘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 갈 애가 서울여대를 가고 서울여대를 갈 애가 서울시립대를 가고 시립대를 갈 애가 서울대를 간다. 그런 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성적 올리고 그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지금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올일이 안 뜨냐? 보시죠. 이게 아까 선택 과목 서울여고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주제탐구 독서 137명, 인공지능 수학 46명, 영미문화읽기 65명, 문과 160명 나왔죠. 의대를 가기 싫은가? 하여튼 생명이 100명, 생명과학이 110명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여고 애들은 조금 문이과가에서 문과가 좀 많네요. 올해 애들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과에 갔어요. 역사를 좋아해서 동아시아사를 골랐어요. 1등급 4명 나와요. 4명 나오는데 어떻게 다 오리를 띄워요? 예를 들면 이과도 한번 보시죠. 나는 물리를 골라야 돼. 역학과 에너지죠. 49명이면 얘도 50명 못 쳤으니까 1등급은 4명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물리를 잘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화학일 테니까 화학을 잘할 수도 있는데 다 못 받잖아요. 1등급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그렇다는 거지 우리는 힘들어요. 이거 보다시피 인원수만 따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1등급 포션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역시나 이어지는 얘기인데 투과목. 지금 고2 이상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이과 애들은 투과목을 안 합니다. 내신에서도 안 하고 수능에서도 안 하죠. 수능에서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수많은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평가로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는 이 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든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3학년 1학기 때 투과목을 상대평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물투, 화투, 생투 뭔가 투과목을 몇 개 골라야 되는데 다 1등급을 띄울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런 인원수를 봤을 때 절대 그렇게 안 뜹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로는 비율적으로는 다들 컨설턴트들이 계산기를 두들겼겠지만 실제로 애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겁먹지 말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더 낫기 위해서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지금하고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수학을 잘하는 이과 학생은 다 잘할 수 없고요. 영어 잘하는 문과 학생이 문학, 정법, 문사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변별력은 똑같이 유지될 거고 그 말인즉슨 9등급제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내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됐죠. 수능도 이제 심화 수학도 없어지고 미적 심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통사 통과되면서 이거 어떻게 출제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 점수 반영 비율이 40%로 증가.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밑줄 쳐주셔야겠죠.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신을 잘해야 이제 정시도 간다. 이거 많이들 얘기 도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했으면 더 중요했지.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다 연결해 보세요. 인원수, 과목. 그러면은 내신이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리는 1등급이 4자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최고의 점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된다. 그럼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적인 거고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공부 선배로서 저도 1등급을 1등급이 아니라 문과에서 전교 1등을 3번 했는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요. 마지막에는 전교 3등이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넘어간다 쳤을 때
제가 진짜 꿀팁 하나 드리면은 5등급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1등급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1등급을 띄울 수는 없어요. 그럼 2등급이 뜰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절대로 3이 뜨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을 그 100 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뭐 수학 5일 가가지고 그 목동에서 유명한 학원 있어요. 애가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학원을 신고해서 영업정지 만드는 학원. 그 어딘지 아실 거예요. 자기 갇혀 있으니까 빠져나오고 싶어서 신고해요. 그러면은 어떤 애가 제 영어 하고 있으면, 야, 너 오늘 안 오는 날인데 왜 왔어? 그러면은 저 오늘 100 뭐 안 가는 날이어서 왔어요. 그거 왜 안 갔는데? 그거 영업정지예요. 이러면서 와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 윗세대는. 왜냐면은 수학에서 1등급 받아야 되니까. 4%니까. 근데 지금은 10%. 그러면 어차피 모든 일을 띄울 수 없다면 10% 아까 그 파란색 그 사회, 통합사회 하는 것처럼 걸칠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절대로 3을 띄우지 않는 올라운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표 보셨죠? 올 2를 띄운 애가 올 1이 나오는 거고 1313 나온 애는 1.5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 약점이 있으면 안 돼요. 약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전략, 어떤 특정 과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강점 강화. 요즘 원래 기존 방식대로 할 게 아니라 이거 말해주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강점 강화. 요즘 기존에 하던 저 방식 수학과학 올인. 이건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뭐 하세요. 저는 뭐 상관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거는 그럼 영어하라는 소린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약점이 없어야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과목에 올인을 해가지고 막 5일 동안 막 불러내고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인 애들한테도 얘기해주는 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얼추 다 말씀을 드렸고 특목자사 입시 얘기를 하면서